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음식 중 하나인 햄버거. 햄버거는 바쁜 직장인들의 간편한 점심 식사는 물론 아이들이 가장 많이 찾는 음식으로 현대 사회에서는 빠질 수 없는 먹거리 중 하나로 어느새 자리 잡았습니다. 빵과 고기 그리고 채소를 곁들인 햄버거는 소스에 따라서 맛이 크게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감자튀김과 함께하는 햄버거는 이제 동서를 막론하고 어디서든지 쉽고 간편하게 맛볼 수 있으며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짜장면과 함께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음식 중 하나인 햄버거,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햄버거의 어원은 함부르크식 샌드위치에서 파생된 단어로 함부르크를 뜻하는 햄버그에 이 알을 붙여서 햄버거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언젠가부터 미국을 비롯한 영어권에서는 빵을 양쪽으로 덮어서 겹빵으로 만드는 음식들을 버거라고 부르는 새로운 단어가 탄생했는데요. 이전까지만 해도 치킨 겹빵의 경우 치킨 샌드위치 또는 터키 샌드위치 등으로 불리던 샌드위치들도 이제는 치킨버거 또는 터키버거 등으로 불리는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패티를 구운 후 다양한 채소들과 함께 빵 사이에 끼워 먹는 햄버거. 패스트푸드계의 원탑이라고 할 수 있는 햄버거는 이제 세계 어디를 가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계화의 최고 인지도를 자랑하는 햄버거는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적지 않은 사람들이 독일의 함부르크가 원조일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정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한번 알아봐야겠습니다. 1800년대 독일 이민자들이 미국으로 유입되면서 햄버그 스테이크라는 음식이 졸졸 따라왔는데요. 독일의 함부르크에서는 이미 17세기부터 햄버거와 유사한 프리카델라라는 음식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함부르크식이라는 뜻에서 함부르거라고 명명한 것이 햄버거의 시초입니다. 하지만 이름을 이때부터 부른 것이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음식의 시초인지는 불분명합니다. 1904년 세인트루이스 만국박람회의 한 식당에서는 밀려드는 인파를 감당하지 못하자 고기를 둥근 빵 사이에 끼워 핫 샌드위치 스타일로 팔기 시작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1900년 덴마크 출신 이민자 루이스 라세는 코네티컷주 뉴헤이븐시에서 자신의 레스토랑 루이스 런치에서 처음 개발했다고 주장합니다. 1885년 위스콘신주 시모어에서 열린 시모어 박람회에서는 납작한 미트볼을 두 조각의 빵 사이에 끼워 판 것이 최초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를 주장하고 있는 이는 찰리 나그린으로 당시에는 빵 사이에 돼지고기를 넣어 박람회의 참석자들이 걸어다니며 먹을 수 있도록 개발했습니다. 찰리 나그린은 햄버거 찰리라는 별명으로도 불리는데요. 시모어 역사협회는 햄버거 찰리의 개발품인 햄버거를 발명품의 하나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햄버거의 원조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신당동 떡볶이타운의 마봉님 할머니처럼 원조를 찾아낼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 한 가지는 미국 어딘가에서 시작되고 변형된 것이라는 점입니다. 물론 햄버그 스테이크라는 음식은 독일이 원조가 맞다고 보이네요. 흔히 햄버거를 정식 상품화해
패스트푸드로 발전시킨 기업은 맥도날드로 알려졌지만 사실은 1921년 화이트캐슬이 개발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맥도날드는 화이트캐슬이 개발한 다양화와 패스트푸드로서의 장점 등을 강조하면서 전 세계에 퍼뜨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한국 전쟁 때 파병된 미군들이 부대 인근에서 미국식의 햄버거를 만들어 먹으면서 알려지게 됐습니다. 이후 한국인들은 정육점에서 재료를 사다가 가정에서 조리하거나 경양식 레스토랑에서 돈가스와 함께 햄버거를 판매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에 처음으로 생긴 햄버거 프랜차이즈는 어디일까? 짐작하셨겠지만 1979년 롯데리아입니다. 물론 자리를 잡고 매장이 많아지기는 80년대 중후반인 것으로 기억되는데요. 당시 웬디스를 필두로 맥도날드, 버거킹 등이 줄줄이 국내 시장에 들어오며 패스트푸드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몽 감독의 고등학교 시절 롤라장에서 나와 아메리카나에서 자주 만나던 여자친구 인정이가 생각나네요. 지금쯤 잘 살고 있겠죠? 일반적으로 햄버거라고 하면 건강에 나쁘다거나 비만의 상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빵과 고기 그리고 채소라는 재료들은 어느 정도 균형적인 음식들입니다. 그렇다면 햄버거는 정말 건강에 해로울까? 일단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햄버거는 패스트푸드의 햄버거입니다. 일반적으로 패스트푸드점에서 판매하는 햄버거는 강한 맛을 내기 위해 설탕이나 소금이 범벅인 소스를 엄청 넣기 때문에 나트륨 덩어리입니다. 여기에 더해 세트 메뉴에 따라 나오는 감자튀김은 당분과 나트륨의 기름 범벅이고요. 바늘 가는데 실 가듯 콜라가 빠지면 섭섭하겠죠. 이런 것들이 햄버거와 어우러지며 햄버거에 대한 건강적인 인식은 그리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패스트푸드점에서 판매하는 햄버거가 정말로 안 좋은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빅맥 하나에 들어있는 나트륨의 수치는 945mg, 몽 감독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나 김치찌개 등은 조리법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나트륨이 2000mg 전후로 2배 이상입니다. 햄버거를 좀 더 건강하게 조리하고 싶을 땐 바베큐 그릴을 이용해 패티를 천천히 굽는 방식이 있습니다. 표면이 단단해지고 양이 줄어들긴 하지만 지방이 많이 녹아 빠져나가고 훨씬 더 좋은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빵은 너무 구워 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신선한 채소들과 소스는 되도록이면 많이 넣지 않는다면 건강한 햄버거를 맛볼 수 있을 겁니다. 흔히들 직장이나 학교에서 하지 않아야 할 대화들이 세 가지 있습니다. 정치와 종교, 그리고 어느 햄버거가 맛있는지인데요. 얼마 전 직장에서 어느 햄버거가 최고냐는 질문 한번 했다가 회사 동료들이 맞짱 뜨기 직전까지 갔던 일이 있었습니다. 비만의 아버지 몽 감독 역시도 햄버거 광인데요. 개인적으로 저와 아들내미가 가장 좋아하는 곳은 인앤아웃, 집사람은 쉑쉑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사람들의 햄버거에 대한 기호는 제각각인데요. 그렇다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체인점을 갖고 있는 햄버거는 어디일까요? 예상하셨겠지만 부동의 1위는 맥도날드입니다. 전 세계 119개국, 38,695개의 매장이 있으며 한 해 매출은 210억 800만 달러. 이는 두 번째로 큰 버거 체인보다 20배 더 많은 매출입니다. 시그네처로는 빅맥이 있겠죠. 사실 1위보다는 2위, 3위가 궁금했는데요. 2위는 버거킹입니다. 버거킹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햄버거 체인임과 동시에 다섯 번째로 큰 패스트푸드점입니다. 한 해 매출액은 17억 800만 달러, 100개국, 18,838개의 로케이션에 매장이 있습니다. 주력 상품으로는 와퍼가 있습니다.
3위는 웬디스로 17억 달러의 매출과 30개국 5,800개 이상의 매장이 있습니다. 대표 상품은 데이브스 하렌 주시버거입니다. 4위는 아쉽게도 미국에만 있는 소닉 드라이브인입니다. 한국에서는 생소한 이름인데요. 드라이브 스루를 마케팅으로 한 곳으로 자동차가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칸칸이 있으며 이곳에서 마이크 또는 자판을 통해 주문을 하면 직원들이 주문한 음식을 자동차로 가져다 줍니다. 원래의 컨셉은 롤러스케이트를 타고 주문을 가져다 주는 것이었으나 요즘엔 그게 귀찮은지 그냥 걸어서 가져다 줍니다. 롤러스케이트를 타고 서비스를 한 이유는 소닉이라는 캐릭터에 맞춰 빠르게 서비스한다는 슬로건을 내걸었기 때문입니다. 소닉 드라이브의 한 해 매출은 4억 2,300만 달러, 미국 내 46개 주에 3,450개의 매장이 있습니다. 시그네처로는 소닉 치즈버거가 있습니다. 뒤를 이어 데리퀸, 잭인더박스, 와러버거, 할디스, 칼스 주니어, 파이브가이스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언젠가부터 우리의 식생활에 가장 깊숙이 스며든 햄버거. 건강과 비건강을 두고 찬반이 많지만 어린이부터 바쁜 현대인들에게는 가까운 곳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기호식품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오는 주말은 가족들과 함께 야외에 나가 숯불에 햄버거를 구워 먹어보는 건 어떨까요? 외로운 싱글이라면 사 먹는 게 더 싸게 먹히겠네요. 지난 1월 위스콘신주 와우아토사의 한 레스토랑에서 주문한 햄버거가 늦게 나온다는 이유로 직원의 얼굴에 총격을 가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0세의 쌍둥이 자매 브라이언나와 브렌타 존스는 주문한 햄버거가 빨리 나오지 않는 것에 분노해 직원들과 언쟁을 벌였습니다. 언성이 높아지자 직원들은 4명이었던 이들 일행에게 식당에서 나가주길 요청했고, 브렌타에게 총을 건네받은 브리안나는 식당으로 돌아와 직원의 얼굴에 총격을 가했으며 브렌타는 직원의 얼굴을 밟은 후 자리를 떠났습니다. 결국 총상을 입은 직원은 병원으로 옮겨져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돌아와 현재는 다행히 걸을 수 있는 정도의 상태입니다. 현장에 있던 직원들은 이들이 심하게 무례하고 참을성이 없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브라이언나와 브렌타는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됐으며 나머지 2명의 일행 또한 기소를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 2명은 유죄가 선고될 경우 각각 최대 60년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내심이 무엇인지 배우지 못한 20대의 젊은 여성들. 그들은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린 채 자신들 역시 남은 인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됐습니다. 햄버거가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다니며 짝사랑하는 프렌치 프라이. 그만큼 햄버거와 감자튀김은 바늘과 실 같은 존재인데요. 햄버거를 비만의 상징으로 인식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 프렌치 프라이는 정말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또 감자튀김을 조금이라도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햄버거를 짝사랑하는 프렌치 프라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